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오늘 국내 인터넷 플랫폼을 대표하는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리딩투자증권의 유성만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들어서 상승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의 분석 역시나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변화되는 그런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AI 산업의 변화와 함께 국내 두 플랫폼도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연구원님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 이제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네. 이제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기존 사업군에다가 AI를 접목시켜서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현업이건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동시에 큰 관심을 일단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게 말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최근 한 몇 년 동안 한때 몇 년 전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국민주였다가 네카오였다가 네. 한번 차트 길게 보시면 엄청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작년 말부터 해서 최근에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주에서 이제는 투자자들의 마음 소가리를 엄청나게 했던 그러한 종목으로 좀 오명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이를 AI라는 시장과 함께 타개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이 종목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와 카카오 좀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이버가 네. 작년 24년도 말에 그 강남 코엑스에서 이제 모든 경영진 총출동해서 네. 이제 네이버의 그 사업군에 AI를 접목시키게 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 내년, 그러니까 25년이죠 올해. 네.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당시 상당히 그 참석자들이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단 네이버가 먼저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추리자면 올해 상반기 내에 AI 브리핑이라는 게 출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용자의 의도 및 검색 정확도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AI 브리핑이라는 게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광고주들에게 AI를 접목해서 이제 AD 부스트라는 걸 이게 단계별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별도의 앱이 올해 출시될 계획입니다. 특히 플러스 스토어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나라 보면 현재 네. 쿠팡 같은 경우가 이쪽 관련돼서 이제 아, 압도적인데 네. 예, 이제 말 그대로 네이버도 라이브 커머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예. 네, 쇼핑도 굉장히 그 회원제 같은 걸 해서 예. 그런 거라고 보면 예, 될까요? 하는데 이제 네. 그걸 넘어서 마치 이제 네. 정식적으로 별도의 앱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란 걸 해서 좀 굳이 서비스 대표적인 게 요 회원제 스토어에 월 이제 정기 구독료? 회원에 가입하면 넷플릭스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아. 예. 그리고 이제 뭐 빠른 배송, 뭐 즉시 배송 이런 거라서 네. 말 그대로 이제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쇼핑 이런 쪽에서는 좀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는 별도의 앱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일단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네. 또 좀 기대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딥시크를 통해서 LLM의 중장기 투자 비용에 대한 걱정이 확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대표적인 클로바 서비스가 있는데 네. 작년 초반에만 해도 좋았다가 다 좋은데 과연 이게 너무 비싸요. 오픈 AI나 이런 데처럼 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걱정이 네. 됐었는데 딥시크를 보고서 생각보다 돈이 안 들겠네. 네. 그래서 물론 당장 이게 딥시크에 그걸 적용할 수 없지만 아무튼 중장기적인 LLM에 대한 이 캐펙스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면서 최근에 이런 효율적인 금액으로 AI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이버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 게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랑 좀 다르게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가 가장 그 AI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대한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는데 그게 딥시크가 좀 저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그 부분을 좀 완화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업부가 뭐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렇지만 모든 사업부가 다 잘 가지는 않거든요. 예. 특히나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던 콘텐츠 관련 분야. 예. 네, 사실 중국의 콘텐츠 쪽이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없어지면서 그러면은 네이버 그리고 우리가
숲이죠, 그렇죠. 숲 아프리카 TV에서 예. 이름 변경이 된 숲 이 두 개가 조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부진한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뭐 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얼마 전에 네. 실적 발표는 똑같이 네. 콘텐츠 사업부가 속을 썩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 이 콘텐츠 부분이 이제 좀 YOY로 24년 4분기 실적이 거의 뭐 플랫하다시피 정체된 모습 보이고 있고 특히 스노우 서비스나 뮤직과 같은 기타 서비스가 오히려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AI 결합이라는 그 미래 청사진은 좋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주 예전에 왜 네이트온 위주였던 거를 네이버가 잘 적응해서 이제 그 다음이었다가 지금은 네. 네이버가 대한민국 인터넷 대표적인데 그렇죠. 검색 엔진 예, 대표죠. 물론 네. 이제 해외에 구글도 있지만요. 근데 이제 앞으로 트렌드가 생성형 AI 검색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I 검색 엔진을 접목한 검색 서비스가 앞으로 뭐죠? 대세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해외 퍼플렉시티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네이버가 좀 이런 변하는 시대에 다시 한번 회계본위를 놓치지 않고 강화하기 위해서 AI를 본격적으로 접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검색 엔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사실 아직 잘 가늠이 안 돼요. 예. AI를 통한 검색 엔진 얼마나 더 정확하게 검색을 해주는 건지 사실 잘 이렇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예. 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확실히 좀 그림을 그려볼 만한 예시가 있을까요? 검색을 하게 되면은 뭐 다른 것도 다 그냥 뜨잖아요, 검색 예. 엔진이.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검색은 단순하게 뭘 찾으면은 이렇게 그에 따른 결과만 뭐 음식 맛집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대전 맛집 나오는 건데 생성형 AI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의도 및 추가적인 그 예상되는 검색어까지 해서 보다 더 확장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단순한 검색을 넘어서 소비자들이 다른 걸 구매까지 유도하게끔. 예. 그러니까 뭐랄까 일종의 뭐 사람 치면은 시키면 그것만 하는 수동적 사람에서 네네. 조금만 시켜도 알아서 이 사람이 이런 걸 나에게 입력했으니 이러한 것들이 더 원하겠지. 그거를 좀 일종의 능동적인. 예. 뭐 또 예를 들면 예. 그 제가 음식으로 비유하자면은 뭐 치킨을 뭐 맛있게 예. 먹었는데 뭐 매운맛 치킨을 자주 시켰으면은 매운맛 치킨 맛집 치킨만 예. 검색해도 막 그런 게 나온다는 또 거예요. 치킨을 네. 뭐 많이 또 네. 썼으면 그거에 따라서 다른 음식도 많이 그거를 구매했으면 그것까지 같이 나오게끔. 예, 또 그게 하나의 검색 엔진이 아닌 여러 검색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다양한 정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는 역시 AI 시장의 네이버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번에 카카오 한번 들어볼 텐데요. 그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AI 개발에 나선다라고 했으면 카카오는 또 오픈 AI에 대한 협력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떤 부분 좀 보고 계실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말만 해도 네. 네이버는 뭔가 좀 시장에서 변화하는 받아들일 것 만한 같고. 청사진을 네. 발표했는데 맞아요. 네이버는 카카오 뭔가 아쉬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이제 그 뭐 카카오 대표님과 비롯해서 한번 이렇게 자리를 가졌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내년에 네. 뭔가 엄청난 구체적인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셔서 과연 뭘까 했는데 저도 샘 알트먼 씨가 상상도 저조차도 아니 이게 진짜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방송 출연해서 네. 방금 전에도 한번 카카오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그 오픈 AI와의 구체적인 그 서비스 출시 일자나 구체적인 건 발표할 수는 없지만 네. 대략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 오픈 AI의 그 최첨단 이런 LLM을 활용하고 카카오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절대적인 플랫폼 지배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단순 AI 에이전트를 넘어서 AI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마치 옛날 그 마블에 보면 약간 자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알아서 딱딱딱딱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보기엔 올해 하반기쯤에 아마 공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픈 AI 이전에 카나나 서비스를 먼저 별도의 앱으로 출시를 하는데 카나나는 좀 스타트 차원이고 올해 하반기쯤에 오픈 AI와 카카오톡의 본격적인 이런 서비스가 아마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AI 검색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막 혁신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언제쯤 이런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우선 오픈 AI 협력에 대한 이야기 긴밀하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올 하반기쯤에 또 구체적인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카카오 보유하고 계신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협력도 협력인데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모델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돈을 벌어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카카오도 네이버처럼 당장 24년 4분기 실적이 좀 기대 못 미쳤어요. 맞습니다. 역시나 이제 콘텐츠 쪽 뭐 게임이나 뭐 이런 뭐 피코마나 뭐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이 많이 엔터테인먼트나 미디어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카카오도 이러한 환경을 경쟁이 심화된 환경을 알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카카오도 고민이 카카오톡 같은 게가 절대적인 트래픽을 창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수익 창출, 모니타이제이션으로 이어지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 쪽에서는 AI를 통해서 단순 트래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걸 제시를 해서 그의 트래픽에 따른 그런 모니타이제이션과 수익 창출 전환율이 높아지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서비스는 올해 아마 하반기쯤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 이 부분 아쉽네요. 뭐 예. 실적이 사실 찍혀야지 이게 확실한 건데 예, 맞습니다. 아직도 좀 미래에 예.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예. 것만 좀 알고 염두하시고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연구원님께서 오늘 또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관계자 측이랑 또 전화를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자주 나오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정보 많이 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성만 연구원과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국내 인터넷 대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